예, 특검으로부터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해자 신문 일자가 나왔습니다. 수요일 오는 9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를 어제 했고 4일 만에 이렇게 일정이 잡히게 된 건데 날짜가 이 정도로 잡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입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그런 일정으로 보이고요. 구속영장 청구 후에 일종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한 예.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고 또 반면 특검 측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또한 구속 상태로 향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돌할 것이고 또한 법원의 판단을 처음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출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직접 4일 뒤 그러니까 수요일에 열리게 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변호사께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에 이제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즉 구속 상태를 감수하겠다, 반성한다, 뉘우치고 있다. 라면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들이 그동안 종종 있었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추가적인 혐의들을 그리고 또한 구속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직접 전하고 또한 강력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인을 위한 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데리고 와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배제될 것 같고 법관 앞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1월 달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도 출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어떤 기조가 출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혹은 법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구속 상태를 막기 힘들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특검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새로이 청구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 혐의도 현재까지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수사 또는 그 후에 법원의 판단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직접 나오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구속이 취소된 후에 예. 2개월 동안 외부 활동들을 그래도 했습니다만 짐작입니다만 다시 구속되는 상태에 처할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또한 굉장히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특검의 출석 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적인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볼 때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이제 신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법정에 나와서도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 역시 과거의 어떤 구속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또 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심사를 맡는다라고 알려졌는데 통상적으로 이 심사를 맡는 판사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네, 대법원 재판 예규 중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각 법원이 영장 전담 판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명 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명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예. 물론 관련 사건을 예전에 한번 판단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됩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연장 전담 판사가 지정이 된 후에는 이제 실질 심사를 진행할지 여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절차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어느 법원 또 어느 재판장에 대해서 뭐 평가가 어떻고 판단이 어떻고 또한 결과가 어떨 것이다 여러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사건 역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그리고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특검이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구속이 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이 아무래도 앞서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다가 구속이 또 네. 취소됐었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 당시와 뭐 지금의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더 이번 상황에서의 판단의 중요성이 특검 입장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구속이 되었고,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결정에 따라서 현재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고요. 예. 또 이번 특검이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상당히 이른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한 어떤 배경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새롭게 받고 있는 혐의 역시 굉장히 중대한 혐의이기도 합니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현재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느냐. 특히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그 법원의 판단 역시 구속기간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판단이 옳은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기타 그동안 6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정말 존재하느냐 또한 그런 구속 사유의 존재가 증거 등에 의해서 소명되느냐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법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특검에서 주장하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또 두 번째는 피고인이 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해야만 피의자가 구속되는데, 그런데 법원이 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되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범죄의 중대성인데요. 지금 이 사안은 이런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이 건과는 직접 이 건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가적인 범죄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가정입니다만 형량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자백을 한다거나 선처를 구한다거나 기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일반적인 사건과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즉 끝까지 범죄가 아니다, 무죄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범죄를 이제 인정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유리함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또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고 또한 그러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그중에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노력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반면 또 예.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반대의 주장을 하겠죠. 네. 즉 이런 특검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진술을 했지만 그러한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진술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류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잠시 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특검에서는 이 중대성을 굉장히 크게 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이번 법원에서는 어떠한 전략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한참 동안 받고 있습니다. 무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재판은 그 재판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그 외에 새로운 혐의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또 재판 결과도 당연히 뭐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좀 중요한 것은 일단 크게 볼 때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의 헌법적으로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었고요. 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관련자들 역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그동안 언론의 취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들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나 국회 증언이나 아니면 조사 내용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혐의들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여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특검 측은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국무위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냐 일부만 부르고 일부는 부르지 않은 것이 이런 부분들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옳지 못하고 또한 문제가 있고 지적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사실 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계엄 포고령이라든지 또는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이런 문서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뭐 지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어떤 범죄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이번 재판부가 고민을 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잖아요. 특검이 제시한 그런 증거 같은 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증거 같은 게 좀 더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조금 더 혐의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당시에 물론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있었고 또한 그런 영장을 국가기관이 적법하게 집행하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저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당시에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영장 집행 거부, 저지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여부가 또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 초기에 특검 수사 초기에 이렇게 청구했다가 만약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 후에 상당한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한 수사가 약간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시기 안에 청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언론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또는 박정준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윤 전 대통령 1차, 2차 조사 사이에 있었거든요.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모두 다 파악을 하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었던 행동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